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내가 어딘가에 가서 내 자유연기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인물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인물을 선택을 하셨을 때 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었을 거고, 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거고, 관심을 주려고 했고, 그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충분히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공부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내가 그 인물로서 연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학습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식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혜롭게 표현하고자 하려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본질과 표현이에요. 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하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인물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딱 이 시기에, 오늘이 이제 12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나다군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앞서서 시험을 딱 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연습한 자유연기의 어떠한 인물을 사람들 앞에서 소개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새 나는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고 정말로 많은 연습을 거치고 거쳐서 그 인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학원이나 뭐 혹은 레슨을 받으시거나 어디에서 그렇게 수업을 받고 계신 분들은 처음 딱 보여줄 때가 시험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기를 딱 하게 될 때 우리가 시험장 가면은 몇 번이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원이나 선생님 앞에서 딱 이렇게 한번 딱 보여드릴 때, 그때가 자기의 시험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이 부족했고, 내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왜 이걸 강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냐면은,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렸었던 뭐 연기에 대한 본질이나 그 인물이 자기가 지금 그 상황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의 본질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표현에 대한 영역으로 넘어와서 그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인물을 많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는 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딱 여기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냐면, 앞에서 딱 표현을 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딱 됐을 때 너무 능수능란하게 표현을 딱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딱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굉장히 오래된 연인이 하는 것 같아. 너무 능숙하고 열정적인 무언가가 느껴질 때도 우리는 때론 필요합니다. 내가 많은 반복의 반복을 거쳐서 만들어낸 내 인물을 누군가 앞에서 표현을 딱 할 때에는, 우리가 처음 그 인물을 받아들였을 때와 같은 떨림과 설레이는 어떠한 그런 열정들,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연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에너지를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연기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능수능란하고 수려하고 현란한 테크닉과 뭔가 연기에 대해서 내가 다 깨우친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저는 그런 선택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얘기가 참 어려운데, 왜냐면은 그게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으로 비춰진다기보다, 그 사람의 한계점, 그 사람이 능숙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마치 그 사람의 한계점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자칫하다가는 뭔가 거만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두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시험이 끝나면 본인이 굉장히 아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아까 능수능란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대사를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치 오래된 연인과, 예를 들어서 오래된 연인이 서로서로 정말 귀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멋있어, 정말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좀 뜸해진다거나, 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냐, 그냥 대충 그냥 알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어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연기해야 되는 내 캐릭터인데. 여기에서 곤란한 점은 뭐냐면, 나는 내가 연기해야 되는 인물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내가 그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있는 권태로움을 보는 사람들이 느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업 시간에 처음 딱 연기를 시작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연습실 가서 그 캐릭터를 딱 연기를 하게 되는 그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점점 뭔가를 더 끌어올리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 누구나 다 잘하게 되거든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이게 촬영과는 조금 다른데 실제로 플레이를 하게 될 때 많은 횟수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느끼고 있고 자기가 조금 더 꺼내고 싶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동도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기하는 인물에 대해서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앞에서 표현을 하게 될 때 무언가 작은 것 하나를 놓치고 가게 되는 수가 있어요. 연기를 딱 하고 나서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도 강조를 많이 하고 제가 연기 수업을 하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딱 있는데 첫 번째는 본질이고 두 번째는 표현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이 혹은 이 작품이 어떠한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누고 있는데 표현하는 거에만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다거나 혹은 내가 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권태로움이 묻어나 있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발현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체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오늘이 12월 말인데 이런 때는 너무나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이 시기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다 보면은 답답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뭘 더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또 조언을 하는데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은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내가 어떤 표현 방식을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표현 방식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꺼내서 쓰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감정 상태를 선택해서 그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뭐 분노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분노에다가 레벨을 매길 수가 있거든요. 레벨이 만약에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그 1부터 10까지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의 호흡이나 우리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레벨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분노를 표현했다라고 한 다음에 레벨이 만약에 한 3 정도에서 3, 3, 3 하고 나면은 이제 뭔가 또 다른 게 없을까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충분히 이 인물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선택을 한 그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분명히 레벨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또 더 깊은 무언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예 다른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자기의 분석과 또다시 멀리 떨어진 무언가의 표현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또 다른 고민들을 막 하게 된단 말이죠. 그 고민이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다른 거를 찾아야 될 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언가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레벨을 내가 나누어 놓은 게 맞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빌드업을 한 게 맞는지 거기에서 내가 굉장히 하이에서 막 치다가 이게 조금 숨을 골라야 되는 타이밍인 것인지 이것들을 세세하게 다 나눠 놔야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그 본질에서 다른 무언가로 파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다른 거를 선택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분석해 놓은 무언가가 엉클어질 거기 때문에 다시 분석에 대한 고민부터 또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더 맞는 무언가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내가 표현부터 아예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시 지혜롭게 이렇게 표현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둘 중에 다른 걸 선택을 하셔도 되죠. 왜? 내가 그거를 선택하고 내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어떠한 반복에 의해서 지치고 그랬을 때 다른 거 없나 싶어서 다르게 표현을 그냥 탁 했다. 그러면 충동적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새롭게 느껴지고 이거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체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깊이 있는 무언가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다른 거를 선택하실 거라면은 그게 철저하게 분석에 의해서 지혜롭게 나오는 무언가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자유연기 진짜 많이 반복하시고 이제 그거를 보여줄 날만 아마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꼭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이 대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여유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난 편안하게 한 것 같은데 세상에 웬걸. 내가 이 인물에서 설정해 놓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정말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아마 보신 분들이라면은 본인이 지금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진 않은가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연기할 때뿐만 아니라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반드시 설정을 제대로 하셔서 본인이 만약에 가능하시면 처음에 딱 시작하는 그 연기는 저는 꼭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비춰지고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충격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 뭐 말 안 해도 되잖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래된 연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애를 정말 많이 만나고 내가 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할 때 진심으로 다 표현하고 열과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느끼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캐릭터를 사람들 앞에서 소개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연기노트를 구독하시고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괜히 노파심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심심치 않게 얘기를 꽤 하게 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들었나 봐요. 그리고 다른 거를 하는 거는 충동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의 본질적인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동의 깊이를 따져보시는 게 표현의 깊이 그리고 반응의 깊이 이런 것들을 더 따져보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마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분석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의 그 결과물의 깊이를 더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아마 좋은 것들이 나타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추운 겨울에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